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만에 얼마나 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 아직 안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안 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예. 갖고 있어요. 예. 다들 같은 생각이구나. 나도 예. 뭔가 불안불안한데 예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한 저희 예. 열심히 또 계속해서 해봐야죠. 예. 네. 제가 어디서 뭐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 네. 음식 먹을 때 칼로리처럼 네. 행복 칼로리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 칼로리. 행복 네. 칼로리? 그래서 행복 칼로리 가장 높은 게 여행이라고 하는데 네. 아하. 저는 오늘 뭐 이제 태진 형님하고 또 어. 이동호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드릴 때마다 네. 상식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야, 언어의 연금술사네. 오늘 드리블입니다, 드리블. 와, 야. 대박이네. 오늘 혀에 와이파이 좀 깔았네요. 행복 칼로리가 아니고 그 대박이다. 행복하니까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예, 뭐냐면 사람이 행복하면 네. 그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맞아요. 올라간대. 오. 이게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있나 봐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 파동이 있는 것 같아. 하동이 행복 진짜. 행복일 것 같습니다. 눈 감고 그댈 그려요 마음속 그댈 찾았죠 나를 밝혀주는 빛이 돼. 자, 우리 노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자, 공부 안 하고? 오늘- 공부해야지.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행복 칼로리를 높이는 여행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 지금 계속 트렌드와 관련한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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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 맞아요. 이게 취준생들이 네. 가장 앞에다 내세우고 싶은 단어가 이 단어 아닐까요? 열정 맞아요. 자소서에 네. 꼭 등장하죠. 열정, 어. 도전, 어. 끈기,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들을 좀 많이 알잖아요. 네네네. 기업들의 그 인사 담당 또는 교육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농담 아닙니다. 예, 제일 진짜 싫어하는 것 들어보면 같은데, 열정. 이런 단어가 꼭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열정, 도전, 끈기, 뭐 네. 좋은 단어는 다 들어놨어. 네. 그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단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취준생들은 외워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아. 그리고 그 뜻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예, 어떤 게 그럴까요? 그 열정도 그렇고 열정이 좋은 거예요? 아니, 네.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성실? 성실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성실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음. 그러면 열정, 뭐 영어로는 이제 패션이라고 패션, 부르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 라즐로 복이라고 하는 그 구글의 인사 담당자가 네. 네. 한 몇 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음.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음. 자, 우리처럼 이렇게 면접관들이 쭉 앉아 있고 네. 저 앞에 이제 그 면접자가 온 거예요. 취준생이. 네. 그래서 우리는 면접관인 거예요. 음. 근데 여기처럼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니까 카메라가 우리만 비춰. 면접관만. 면접관만. 자를 안 피면접자는 안 어. 보고. 그러니까 우리만 비추는 거예요. 예. 그 딱 면접자가 들어오고 나서 딱 10초. 네. 네. 10초 동안만 우리를 찍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 사람들이 여러 들어왔겠죠? 네. 그럼 이거를 10초 동안 찍은 것을 전혀 여기에 오지 않았던 일반인한테 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를 뽑았을 것 같냐, 안 뽑았을 것 같냐. 가 보여요. 이게 실험이에요. 면접 직전의 상황인데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10초면은 네. 들어와서 뭐 앉고 목례하고 인사하고. 앉는 정도예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 정도예요. 근데 10초만 봤는데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지? 뽑았다, 안 뽑았다를. 관심을 막 가지는 모습이 보였나? 어떻게 맞췄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거든. 어. 나하고 비슷한 놈이다. 또는 내가 별로 싫어하는 타입이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다. 뭐 등등의 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선호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이미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은 첫 이미지를 밝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우리 열정으로 돌아옵시다. 열정을 가지면 좋은 거예요. 열정을 가지면 좋으냐? 만약에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태진 씨가 네.
면접관이야. 네. 네. 근데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피면접자가 왔어요.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아, 좀 부담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죠?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럼 follow your passion이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이게 등장했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네. 그럼 열정이 나쁜 거면 그게 왜 나쁜 건지,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의 주제는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이 열정. 그죠? 자, 일단은 몇 권의 책 제목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사무직에서 탈출하라, 또는 뭐 자신에게 맞는 커리어 찾기, 뭐 직무 적성 검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정확하지 않아요. 막상.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원래 방송을 하시기 전에 나는 방송에 열정이 있었고 난 방송을 할 것이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어떤 우연찮은 기회로 여기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쵸. 흥미를 느끼고 더 열정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루죠. 예, 예.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해보지도 않고 실력을 쌓지도 않고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유튜브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네. 나는 뭐 유튜버가 될 거야. 배가 유명한 있지. 유튜버가 돼서 어. 이 아주 유명한 셀럽이 될 거야라고 꿈을 꾼다. 네. 어떻게 생각해?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죠? 유튜브가 장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열정 갖고 될 것 같아?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그러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 열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출간됐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여러 번의 제목이 바뀐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착을 하지 않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What Color is Your Parachute라는 패러슈트? 패러슈트 낙하산. 예. 낙하산 당신의 낙하산 색깔이 뭐냐? 이게 네. 1970년대 나온 책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Follow Your Pass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원래 신부님이 썼거든요. 예. 신부님이 그 후배 그 사제자들을 위해서 이 어떤 직업을 어떻게 찾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없으면은 안 된다. 열정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라 등등의 얘기가 등장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 그래서 구글 N그램에 검색을 하면 네. 딱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화면이 보일 거예요. 아마 보일 거예요. 예, 아마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요쯤에 나오겠네. 나오겠죠? 예, Follow Your Pass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유행을 타게 됐는지. 그전에는 그 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냉정하게 열정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어요.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저는 기획서를 쓰는데 너무 기획서를 쓰고 싶습니다. 저는 영업을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뭐 자기소개서 그렇게 면접할 때 하는 흔한 거짓말 같죠. 흔한 거짓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본인도 알고 면접을 보는 사람들도 알아. 이건 뭐 거짓말이잖아 라는 거. 예컨대 직업과 커리어와 천직은 달라요. 직업과 커리어와 천직.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예. 천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조사 결과예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천직이야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실력이 늘어야 되고 거기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연차가 쌓여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열정이 무엇일까? 열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열정을 쫓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는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책에서도. 근데 사실 그런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아. 소수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적겠죠. 또 하나, 이 열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실력이 쌓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열정은 실력의 부산물이에요.
동의해요? 열정은 실력의 부산물. 열정은 실력의 부산물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실력을 쌓으면 자,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취준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열정이 어떤 열정이 있느냐. 그리고 당신의 열정을 따라라. 당신의 열정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라. 그 직업을 얻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이 우리를 허구의 세계로 이끄는 그런 유행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면접관들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친구가 영업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안다고. 자기는 영업사원에 지원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대. 근데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1년 만에 퇴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신의 열정은 틀린 건가요?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또.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면접 자리에 섰을 때 그 면접을 얻는 그 기회도 사실 대단한 기회지만 그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외모는 외모인데 눈빛? 맞아요. 눈빛이에요. 왜 눈빛이에요? 예를 들어 저 머리카락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코가 무서운 사람이 있나? 없어요. 아니 뭐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이가 나와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응. 귀가 무섭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갔을 때, 어우 저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데? 라고 느낄 때, 눈에 살기가 있어. 막 이런 그렇지. 얘기 하잖아요. 예. 눈에 살기가 있지 코에 살기가 있진 않아. 그렇죠. 그잖아요. 인중에 살기가 있어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말 안 코에 하잖아요. 살기가 있죠. 살기. 살찌는 느낌. 그러면 예.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중소기업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든 사람들, 스타트업 만든 사람들을 네. 만난 적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했었죠. 네. 그러면 자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눈빛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눈빛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예, 그러면 예, 예. 만약에 태진 씨가 대기업 사장이야. 네. 그러면 중소기업 또는 벤처 이 사장이 왔는데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회사에다 일을 줘요? 안 줄 것 같은데요? 그 회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는 한 안 주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렇지. 편안해 보이고 네. 좀 그래야 주잖아. 이게요. 방송국이랑 똑같네. 음. 뭐 PD님들 작가님들도 출연자들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출연자가 와가지고 진짜 다 잘할 것처럼 하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돼서 안 써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매력이 보여서 그런 사람들이 네. 최종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같은 이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취준생들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뭐 있습니다. 사실 뭐 유튜버 중에 열정 들어간 뭐 이렇게 유튜브들도 많던데 보니까 네. 취준생들이 열심히 보는 채널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그게 과연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은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다. 아니요. 책을 읽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 면접관들은 도전, 열정, 끈기 이런 단어 안 좋아한다. 난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최초 공개입니다. 도전, 열정, 끈기. 음. 맨날 보는 단어고 매번 직업대로 반복해서 듣는 단어인데 얼마나 지겹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들어오는 사람 저녁까지 들어오는데 다 열정이. 저는 열정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고 끈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렇지. 일도 안 해봤는데.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또 들어오면 또 퇴사하는데 그치.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허. 검증되지 않아서 일단 검증되지 어, 않았고 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사업가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네. 우리가 사업가들도 사실 그와 똑같은 그 국면에 처하게 되거든요. 이게 직업을 구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의 뜻을 전달할 때도 조차도 나는 열정이 있다, 끈기가 있고 도전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사실 중요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열정 마인드셋과 장인 마인드셋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시다. 장인 마인드셋. 그러니까 장인 정신과 열정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인 마인드셋은 좀 이따 얘기하고 열정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회사 사람들은 당신이 열정을 찾고 당신의 열정을 찾고
그 열정에 맞는 직업을 찾고 그래야만 행복하다. 근데 저는 왜 그게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용기가 없어.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지면 정말 열정을 찾을 수 있고 열정대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봐. 만약에 한 10살 어린 후배가 있다고 쳐봐요. 네.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 네. 김태진 대표님, 저도 저 방송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당신의 열정, 용기가 없어서 그래. 열정을 찾고 그래, 방송할 수 있어. 지금 당장 회사 그만두고 나가고 방송국 문 두들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돼 하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노력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도 사실 어떤 기회에 우연하게 유튜브를 하게 됐을 거고 맞습니다. 어떤 기회에 방송을 하게 됐을 거고 네. 저는 또 어떤 기회에 책을 읽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포장해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책을 좋아했고요. 책만 보면 뭐 잠이 안 오고요. 뭐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환경이 맞춰지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래는 의붓 아버지잖아요. 의붓 네, 아버지가 기계 수리하는 직업을 갖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한테 뭘 가르쳤냐면 한 똑같은 기계를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해라. 이걸 많이 가르쳤고 그다음에 기계는 항상 아름다워야 된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잡스가 무언가를 만들 때는 항상 그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찮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나는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만들 거고 아이폰을 만들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만화 그 영화를 만든 어떤 토이스토리 그걸 만들었던 그 영화사의 픽사의 대표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애플에서 쫓겨난 뒤에 그 애플 그 스티브 잡스의 이 전기 내용을 여러 권을 보면 스티브 잡스는 만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그 성공의 요인, 토이스토리가 성공을 하게 된 것은 잡스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튠스를 기획하지도 않았어요. 그 단지 아이폰을 만든 것은 아이팟에 전화가 되는 게 필요했다. 라고 해서 만든 건데 네. 그 다음에 아이튠스를 만들고 앱스토어를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런 게 다 우연찮게 이루어졌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의 뭐 대부분 그 실력을 갖고 형성하게 되는 것도 운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꿈꿨고 책을 쓰기를 바랬고 또는 지금 사장들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런 몇몇의 케이스를 갖고 자 당신이 열정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고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지금 당장 사무실을 나와라. 아니면 당신의 일을 찾아라. 무조건 도전해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고 있기는 하나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근데 몇 권의 책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 칼 뉴포트라고 하는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냈거든요. 네. 그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열정의 배신. 예. 열정의 배신. 우리가 열정에 대해서 되게 막 찬양하고 맞습니다. 열정 넘치는 사람 하면 괜히 막 뭔가 우러러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허상도 있구나. 허상이 있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대표님 윤호 씨가 네. 동방신기에 동방신기 윤호 씨가 얘는 캐릭터기도 한데 난 열정적인 사람이야. 네. 그래서 뭐든지만 열심히 하죠. 네. 네티즌들이 자기 체면을 걸 때 너무 일 있는 걸 때 난 윤호다. 난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좀 적극적인 삶의 자세랑 좀 다른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더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열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전문 분야에 실력이 없어. 그냥 단지 지원자일 뿐이야. 근데 난 열정이 있다. 라고 잘못된 얘기하는 건 표현이군요. 잘못된 표현이다. 아, 그리고 그거를 면접관들도 잘은 모르지만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열정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고 끈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이 겪어봤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면접장에서 네. 저는 매사 열정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떠오르는 이야기가 일단 네, 있어요. 네. 저부터 얘기를 하면 네. 일단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 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각각에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내가 바랬던 것은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는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더니 더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성과를 이뤘던 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도 얘기를 한다면 살면서 제 스스로가 열정적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많진 않았지만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일들의 공통점은 제가 호기심을 느꼈던 분야고 제 스스로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역시 같은 일이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좋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이 회사에서도 열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뭐 좋겠다라고 하는 나이스한 표현이네. 네네네.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 약간 도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도발적으로? 기대돼. 큐! 열정 개나 줘버리십시오. 전 열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 책임감이 강합니다. 달려들지 않습니다. 요즘 전쟁 몸으로 합니까? 다 뭐 요걸로 합니다. 요걸로. 저는 요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야.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이러면 않아요. 안 돼요. 나는 뽑을 것 같아. 뭔가 뽑을 것 같아. 이런 게 창의적인 거죠. 말로만 창의적 얘기해봤자.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예. 그러니까 남들고 다 열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좀 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실리콘밸리 101번 도로 고속도로에는 네. 100만 명이 할 수 있는데 당신이 특별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100만 명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남들과 뭐가 다르냐. 그게 단순히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아니라 지금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준비된 말이라도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열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뭐 열정 넘친다 이런 게 나쁜 의미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잘 생각해야 된다. 열정이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열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있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도 그죠. 하고 그러니까 싶네요. 70년대 이후에 유행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을 썼고 거기에서 흘러나왔던 용어고 그게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많이 유행이 됐어요. 한데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열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성세대들은.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나는 무조건 다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실력을 더 쌓고 네. 겸손하게 일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천지까지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열정에 무조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좋습니다. 열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박보영 씨랑 정재영 씨가 출연을 하고 신문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영화 제목이 그대로 대사에 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박보영 씨가 신입 기자다 보니까 말 그대로 허튼 짓도 많이 하고 네. 열정에 넘쳐서 좀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정재영 씨가 박보영 씨한테 야, 열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임마 이러면서 이 회사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열정만으로 모든 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입사 전부터 열정을 논한다면 뭔가 또 다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좀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장애 마인드셋, 네. 열정 마인드셋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정 마인드셋은 그러니까 장인 마인드셋부터 얘기했죠. 장인 마인드셋은 내가 생산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장인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열정 마인드셋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 마인드셋은 나에게 주어지는 페이버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장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뭐 좀 직장이 뭐 영원한 거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나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장인 마인드셋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김태진 씨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이 방송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후회 없이 그쵸. 정말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최선을 다해야만 계속 방송에 들어오고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길을 가고 계신 거고 그러고 싶죠. 네. 이미 가고 계신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게 열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이미 장인 마인드셋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를 하시잖아요. 네, 처음에 누가 박수를 안 쳐줄 때도 유튜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는 계속 구독자도 늘고 신나고 하니까 더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늘도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충분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왜 진짜 배가 고프다고요? 둘 다입니다. 그래도 진짜 골고루 한 그릇 맞습니다. 잘 먹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 이동훈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멋진 강의로 저희와 다시 또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다면 네, 네. 제발. 예, 제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는 다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꼬리곰탕. 꼬리곰탕. 오징어 젓갈. 어리굴젓. 우리 꼬리곰탕 먹으러 가야 되겠네. 네. 호주 산수.